채점기준표 꿈나무 김영희가 채점기준표 아이돌 재호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저희 채점기준표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채점기준표를 만드는 법을 어떻게 알겠다 라고 생각한 후에 저희를 따라오는 질문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인문계곡에 계신 분이, 이게 독서와 작문 관련된 영상이다 보니 인문계곡에 계신 분들이 이걸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머릿속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 뭐랄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원에 대한 공포. 맞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채점기준표를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내가 이걸 애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걸로? 라는 물음표가 새롭게 떴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에 대해 요정님. 일단은 그렇게 완전히 100% 객관적으로 채점하기는 불가능하다. 저 말고 네. 카메라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채점기준표는 원래 너무 어렵다. 왜냐면 저도 뭐 그렇게 엄청 오랫동안 채점기준표를 썼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를 반복하면서 처음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되게 그 전보다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게 아닌데 또 이런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열심히 팔려고 했었던 이 책의 저자가 수잔 브루카트라는 교육학자거든요. 근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영어과 수석 선생님 장은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회가 돼서 이분의 번역하신 뒷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장은경 선생님이 이거를 번역하다가 그 맨 뒤에, 이 책 맨 뒤에 이 채점기준표 이렇게 부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수잔 브루카트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무리 번역해도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니? 했더니 그 수잔 브루카트가 정말 교육에 열심히 종사하시고 뭐 수년 동안 이것만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거 우리 이상해서 버렸어. 새로 쓰고 있어 하면서 새로운 채점기준표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채점기준표를 받아서 번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작업인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실 때 이거 나만 어렵나가 아니라 누구나 어렵고 끝이 없고 계속 이게 아닌데의 연속이고 제가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객관성을 어떻게 좀 그래도 좀 담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영희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랄까요? 저희 동료님들 다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객관적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근데 저는 학교,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객관적인 평가라는 말을 했을 때 되게 비겁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숨기 편한 표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필평가 100%로 학생을 평가했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학창 시절에는 0점부터 100점까지로 학생들을 줄 세웠지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급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평가라는 말이 공격을 받았을 때 숫자 뒤에 숨으면 되게 안전하잖아요. 3.3점짜리 틀린 애랑 3.2점짜리 틀린 애랑 점수가 똑 하고 떨어지니까 이것 봐요. 이렇게 나뉘어지나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 숨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라는 말을 하면 100% 직필평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숨을 구멍이 너무 많거든요. 채점한 사람도, 그러니까 평가한 사람도 그렇고 뭐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등등등 여타 등등 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용어는 학생들을 잘 관찰해서
최대한 그와 가깝게 진술하는가로 바꿔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객관적인 평가는 허상이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영희님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그렇다면 채점 기준표가 그런 마음대로 뭐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좋다는 얘기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거죠. 일단 채점 기준표 작업을 동교과 선생님들끼리 합의해서 좀 잘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좀 그래도 어떤 교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한 학년을 여러 명이 쪼개서 가르친다라는 현실을 전제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서평수기 수행평가다라고 하면 A 교사, B 교사, C 교사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 달성에 부합할 만하다라고 맞아. 생각하는 글을 좀 뽑아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그것을 좀 샘플링 채점을 하고, 나는 이 정도 그리면 달성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나는 또 이런 부분은 아니야 라고 좀 서로 샘플링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고, 그런 서로 간에 좀 격차를 줄이고 평가를 한다면 얼마든지 조금은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채점 기준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명 가능한 타당한 주관성이 살아있는 평가를 하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그냥 무자르듯이 똑 떨어져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희 성취평가제 들어오고 나서 선생님들끼리 협의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아이,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아이면 A등급, 1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협의를 거치는 게 전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 사람마다 그 A등급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뭐랄까요? 평가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 동료 선생님들과 그 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그 능력을 정말 관찰 가능한 그 평가 계획표로 만드는 거, 그거를 치열하게 논의를 하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교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학교가 좀 안 바빠져야 된다. 그래야 평가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객관성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주관성의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자꾸 객관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개수 세기, 분량 체크, 마감 날짜 지켰냐 안 지켰냐,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뭔가 점수의 민원 제기가 없을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채점 기준표는 학생들에게 80점이라면 너가 왜 이러저러해서 8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는지 그렇게 설명 가능한 타당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냥 생각하는 영희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모 학교 사례 들었는데 통일성 있게 조직된 글을 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학생이 찾아와서 왜 제 글이 통일성이 없나요? 라고 항의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되게 왕왕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재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사끼리 합의를 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항의니까 이 채점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런 협의를 했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 그거 너희들에게 이미 공지했다 라고 말하면 사실 그거 말도 안 되는 항의는 쳐낼 수 있어요. 쳐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슬프게 마무리됐네요. 아닙니다. 저 영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채점 기준표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되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 학생이 아마 통일성이 어떤 건지라는 걸 좀 사전에 알았다면 아마 그 친구가 또 통일성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고 또 평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그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용어를 같이 또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대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이 루브릭을 중심에 두고 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예상하는 공포스러운 이상한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해도 이건 상식으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루브릭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요. 안녕, 화이팅!